네, IT 이슈들 조목조목 살펴보는 이수다 시간입니다. 네이버가 최근에 누구나 콘텐츠를 쉽게 제작하고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의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카카오도 이와 비슷한 플랫폼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구독 플랫폼에서 인터넷 업계 두 강자가 맞붙은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들 디스트리트의 김용용 편집장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가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이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 어떤 건지 조금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아주 쉽게 딱 말씀을 드리면 네. 유료 콘텐츠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 내고 보는 거예요? 네. 네. 네이버의 유료 콘텐츠 서비스는 사실 기존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또는 웹소설을 볼 수 있는 시리즈, 그리고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시리즈 온 예. 등이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특정 목적과 형식 또는 이제 장르의 콘텐츠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프리미엄 콘텐츠는 이제 텍스트부터 동영상, 오디오까지 거의 모든 포맷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누구나 콘텐츠 제작도 가능하고 판매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또 결제 방식도 일회성 구매와 또 월간 구독, 그룹 이용권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컨텐츠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성장했기 때문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컨텐츠 시장은 웹툰의 성공과 그리고 넷플릭스를 매개체로 한 K-드라마의 인기로 인해서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는 또 이 구독 경제라는 이 키워드가 한몫을 하고 있다고 이제 보입니다. 이 구독 경제는 지난해부터 이제 주목받은 경제 모델인데요. 이 구독료 형태의 일정 비용을 정해진 기간별로 지불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제품을 제공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모델을 얘기합니다. 네. 사실 이 같은 형태의 모델은 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신문 구독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모델이 지난해부터 갑자기 주목받은 이유는 사실 넷플릭스의 성공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즉 다양한 컨텐츠들이 구독 경제라는 모델을 등에 업고 더 많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함으로써 이 컨텐츠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또 이러면서 네이버와 같은 거대 사업자도 진출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웹툰이나 넷플릭스 같이 다른 콘텐츠 서비스도 이미 많이 있는데 이 프리미엄 콘텐츠가 갖고 있는 차별점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네, 이 프리미엄 플랫폼 콘텐츠, 네.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은 이제 전문적인 지식 정보 서비스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이 베타 서비스를 하면서 내놓은 설명을 이제 빌리자면요, 하나의 주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문가 수준의 창작자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에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감상하는 사용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네이버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 때문에 이제 네이버에서는 유료 구독 툴에 대한 창작자들의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네. 그래서 창작자들의 수익 다변화 차원에서 수익 관련 툴을 추가하게 됐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즉 깊이 있는 정보를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이제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요. 네.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점은 꼭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최근 여러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밀리의 서재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퍼블리와 같은 구독형 지식정보 서비스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서비스가 이미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이버가 뛰어 들어오면서 판을 네네. 더 키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부터 막강한 경쟁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또 비슷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컨텐츠 구독 플랫폼에 대한 계획을 먼저 밝힌 곳은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카카오가 지난해 11월에 개최한 이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구독 경제 로드맵을 이제 밝혔어요. 이 구독 로드맵을 밝히면서 이제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대한 설명도 같이 추가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도 이 네이버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과 상당히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뉴스 미디어, 음악, 게시글, 동영상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양질의 컨텐츠를 창작, 유통하는 플랫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가 말하는 프리미엄 컨텐츠 플랫폼과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그 당시 밝힌 계획으로는 올 상반기 런칭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공개는 지금 이제 네이버가 좀 한 발 빠르게 공개한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런데 현재 카카오의 그 구인 구직 사이트를 보면은 네. 콘텐츠 구독 서비스 개발자를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창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카카오톡 내에서도 이제 이른바 구독 탭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카카오까지 합세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구독 플랫폼 빅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뭐 요즘에 저희도 이 시간에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 거대한 두 회사가 맞붙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 이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서는 누가 더 유리하게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막 시작하는 서비스이기도 해서 아직 이 두 회사 중에서 어느 곳이 좀 더 뭐 강자다, 좀 더 잘하고 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네. 확실히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예상을 좀 해보자면요. 네. 아무래도 사용자 체류 시간 측면에서는 모바일에 좀 더 최적화된 카카오가 분명히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이는 꼭 이 다른 서비스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동영상 서비스인 카카오 TV의 경우를 살펴보면 네. 넷플릭스나 또는 이제 다른 티빙이라든지 웨이버와 같은 다른 동영상 서비스와도 시작이 좀 늦은 점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좀 우려가 많았었어요. 네. 하지만 카카오 TV가 이제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이 카카오 특유의 이 접근성과 그리고 빠르게 진척하는 이 스피드를 살려서 네.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카카오 TV가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10월에 800만 명의 시청자를 모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이건 꽤 엄청난 예. 숫자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카카오 TV에서 재생되는 컨텐츠 중에서 이 90%가 카카오톡 메신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집계가 돼서 카카오톡이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면 네이버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이제 블로그라고 하는 이 국내 1위의 이제 게시글 서비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네이버 뉴스를 비롯해서 지식인처럼 이 막대한 사용자를 보유한 정보 서비스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본 노하우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전문성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이 지식 정보 서비스에서 굉장히 막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정리를 하자면 카카오의 접근성 그리고 네이버의 전문성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사용자에게 어필하느냐가 결국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인터넷과 모바일로 모이고 있는 시대인데요.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쟁도 그만큼 더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회사의 경쟁으로 우리나라 콘텐츠 시장이 조금 더 풍성해지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이수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